여러분, 인생을 오래 살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드실 때가 있으셨을 겁니다. 가족에게 모든 걸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 정말 항상 좋은 일일까?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가족과 더 가까워지고 싶고 마음을 열고 진실하게 대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모든 것을 다 털어놓는 것이 오히려 관계에 부담을 주고 내 마음의 평화를 해칠 수도 있습니다. 비밀로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경험을 통해 알게 된 지혜로서 어떤 것들은 조용히 간직할 때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내 삶의 독립성과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과의 건강한 거리를 유지하기 위해 말하지 않는 용기가 필요할 때도 있는 것이죠. 오늘 영상에서는 65세 이후 가족에게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되는 5가지에 대해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이 5가지를 잘 이해하신다면 가족과의 관계가 더 편안해지고 무엇보다도 나 자신이 훨씬 더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여기는 삶의 교훈 채널입니다. 삶의 깊이를 더해주는 이야기와 조언을 꾸준히 전해드리고 있으니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누르시고 알림 설정도 함께 해주세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1. 재정적인 결정과 자산에 대한 이야기. 살아오면서 우리는 가족에게 숨길 것 없이 다 말하는 것이 정답이다라고 생각해온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돈 문제는 내가 가진 걸 미리 다 말해두면 오해가 없겠지라고 믿기 쉽죠.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 문제가 생각보다 훨씬 더 미묘해집니다. 가족에게 나의 자산, 예금, 투자 내역까지 모두 자세히 말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첫째, 원치 않았던 조언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둘째, 그 돈 이렇게 쓰면 안 된다. 이건 손주들 위해 남겨둬야지 등등 애정 어린 간섭이 시작됩니다. 물론 가족들은 다 좋은 뜻에서 하는 말일 겁니다. 하지만 그 말들이 반복되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내 돈인데도 내가 마음대로 쓰기 어려워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리고 더 조심스러운 건 평소엔 별로 연락도 없던 가족이 내 재정 상황을 알고 나서 갑자기 가까이 다가오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참 신기하죠? 돈의 힘이란 게 그런 것 같아요. 또 한 가지, 내 자산 상황을 한번 공유하면 그건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한번 말하면 계속해서 사람들 머릿속에 남아있거든요. 아버지가 그때 그만큼 있다고 했지? 어머니가 투자했다고 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지? 하면서 자연스럽게 내 삶에 대한 판단까지 따라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어떤 가족들은 내가 돈을 어떻게 쓰는지 감시하듯 물어보기도 하고 때로는 결정까지 하려고 합니다. 심지어 이제 그만 큰 집에서 이사 가세요. 이건 미리 증여하시는 게 좋아요. 같은 말들도 나오죠. 그러니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굳이 모든 걸 다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필요한 법적 문서는 물론 잘 준비해두는 것이 좋고 신뢰할 수 있는 한두 사람에게는 꼭 필요한 정보는 나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 세세한 금액, 소비 습관, 새로운 투자 같은 건 말 안 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나이 들수록 가장 소중한 건 내 삶의 통제권입니다. 돈은 수단일 뿐이고 그 수단을 어떻게 쓸지는 온전히 나의 몫입니다. 괜히 말 잘못했다가 내 자유를 잃는다면 그건 지혜로운 선택이 아니겠지요. 그러니 조용히 현명하게 나만의 방식으로 관리하시길 바랍니다. 숨기는 게 아니라 지키는 겁니다. 나의 평온함을요. 2. 심각하지 않은 건강 문제들에 대한 이야기. 연세가 들면 여기저기 조금씩 불편한 데가 생기는 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무릎이 시큰거리거나 아침마다 피곤함이 쉽게 가시지 않거나 소화가 예전 같지 않다든가. 다들 겪어보셨지요? 그런데 이런 사소한 건강 문제를 매번 가족에게 말하게 되면 뜻밖의 일들이 생기곤 합니다. 가족들은 물론 걱정돼서 듣습니다. 하지만 그 걱정이 때로는 너 이거 꼭 병원 가봐야 돼. 이거 TV에서 본 건강식 해봐. 왜 아직도 그런 걸 드세요? 라는 식의 잦은 간섭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처음엔 고마운 조언으로 들리지만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내가 내 몸 하나, 내 방식대로 돌보지 못하남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요. 게다가 자꾸 건강 얘기를 하다 보면 가족들이 나를 예전처럼 보지 않기 시작합니다. 아, 어머니가 요즘 많이 약해지셨구나. 아버지는 이제 장거리 여행은 무리시겠지 하면서 스스로 판단을 내리고 어떤 자리에 안 부르기도 하고 지나친 배려를 한다며 나를 소외시키는 일이 생깁니다.
내가 그냥 무릎 좀 쑤신다고 말했을 뿐인 말이에요. 또 한편으로는 이런 소소한 건강 이야기들이 가족들에게 불필요한 걱정을 안기기도 합니다. 내가 그냥 피곤하다고 했는데 자식은 그 말을 밤새 붙잡고 걱정하다가 인터넷 뒤져보고 다음날 병원 예약까지 해두는 일 종종 있잖아요. 물론 큰 병이나 일상에 영향을 줄 만한 문제는 반드시 이야기해야 합니다. 가족의 도움이 필요한 순간도 있고 함께 대처해야 할 상황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매번 사소한 증상까지 하나하나 다 말하는 건 꼭 필요한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나 자신의 몸은 누구보다 내가 제일 잘 알고 있잖아요. 그렇기에 때로는 조용히 관리하고 필요할 때만 알리는 것이 오히려 나의 자율성과 평온함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말 그대로 잘 참고 잘 관리하되 필요할 때는 주저하지 말고 말하자. 이게 지혜로운 균형 아닐까요? 가끔은 조용한 건강관리가 나를 더 건강하게 지켜줍니다. 내 몸의 주인은 결국 나 자신이니까요. 3. 가족 갈등에 대한 솔직한 생각. 오래 살다 보면 가족 안에서 크고 작은 갈등들을 보게 됩니다. 형제가 유산 문제로 다투고 자녀들이 서로 서운함을 품고 말하지 않다가 결국 터지고 사돈 간의 기류가 좋지 않은 것도 느껴지지요. 가만히 있어도 그런 일들은 자연스레 귀에 들어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참지 못하고 한마디 하고 싶어집니다. 이건 네가 잘못한 거야. 그때 그 말은 너무했지. 내가 보기엔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이렇게 나서게 되면 처음엔 모두들 부모님이니까 어른 말씀이니까 고개를 끄덕이는 듯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참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서로 등을 돌리던 두 사람이 갑자기 화해를 하면서 정작 내가 한 말만 마음에 남아서 나를 서운하게 여기는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또한 갈등이 어느 정도 정리되더라도 내가 그때 했던 말, 누구 편을 들었는지, 누굴 비판했는지 그런 건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법입니다. 화해는 해도 섭섭함은 지워지지 않으니까요. 특히 손주 사위나 며느리 이야기 혹은 자녀의 양육 방식에 대해 내 솔직한 생각을 꺼내면 그건 더 오래가는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나는 걱정돼서 한 말인데 듣는 입장에선 우리 삶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말은 줄이고 마음은 열어두는 것이 참 지혜로운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굳이 의견을 말하지 않아도 세월이 흐르면 문제는 나름대로 해결되기도 하고 아니면 그냥 흘러가기도 하니까요. 모든 가족 갈등이 꼭 내 손을 거쳐야만 풀리는 건 아니더라고요. 물론 의견을 묻는다면 부드럽게 말할 수는 있겠지요. 하지만 그럴 때도 나는 그냥 이렇게 생각할 뿐이야. 네가 알아서 잘 결정하겠지 하는 식으로 여지를 남겨주는 것이 좋습니다. 난 그냥 잘 해결되길 바란다는 말, 때로는 그 어떤 조언보다 더 깊은 위로가 되기도 하니까요. 우리의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평생 잊히지 않는 무게로 남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때로는 말하지 않음이 사랑이고 침묵이 지혜인 순간들이 있다는 걸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4. 지난 일에 대한 후회. 나이가 들수록 자연스럽게 지나온 인생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때 그렇게 하지 말걸. 조금만 더 용기 냈더라면. 그 선택이 맞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 누구나 한 번쯤은 마음이 무거워지고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싶어지기도 하지요. 그런데 그 후회의 말들이 가족에게 흘러나가면 뜻밖의 오해를 낳을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그땐 일만 하지 말고 가족이랑 더 시간을 보낼 걸 그랬어라고 말하면 자식들은 우리가 외로웠다는 뜻인가? 부모님이 우리와 함께한 시간을 후회하시는 건가? 하고 마음속에 상처로 남기도 합니다. 또는 젊었을 때 지방으로 내려가서 살 걸 그랬어. 그때 그 직업을 택했으면 어땠을까 같은 이야기를 하면 자녀들은 지금의 가족과 삶이 부모님께 만족스럽지 않았다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지요. 우리는 그저 인생을 되돌아보며 툭 던진 말인데 듣는 이들은 그 말을 자기 삶에 대한 평가처럼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심지어 오래전 사랑에 대한 회상, 친구와의 관계, 놓친 기회들에 대한 아쉬움도 의도와 다르게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그때 그 사람과 계속 연락했더라면 같은 말 한마디가 지금의 배우자나 자녀들에게 상처로 남을 수 있고요. 이런 이유로 후회는 꼭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생각 속으로 정리하고 마음으로 되새기며 배움을 얻는 것도 지혜로운 방법이지요.
이미 지나간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그 기억을 어떻게 품고 사느냐는 전적으로 우리의 선택입니다. 사실 후회는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말하는 방식에 따라 가족에게 무거운 짐이 되기도 하고 나 자신을 과거에 머무르게 만들기도 하지요. 지나간 일에 너무 오래 머무르다 보면 오늘의 평온함을 놓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가족에게는 지금의 나를 보여주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과거의 아쉬움보다는 지금 이 순간 함께 웃고 나누는 대화가 더 깊은 의미로 남는 법이지요. 우리 마음속에 남은 후회는 스스로 잘 정리하고 묵묵히 걸어가는 인생의 자산으로 삼는 것, 그것이야말로 나이 든 이의 품격 아닐까요? 5. 자신의 전체적인 재정 상황, 돈 이야기만큼 가족 사이를 조심스럽게 만드는 것도 없지요. 가족이니까 다 털어놔야 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때로는 얼마나 알고 있는지보다 무엇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더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가령 내가 은퇴 후에도 여유 자금이 꽤 있다는 걸 가족이 알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처음엔 단순한 관심처럼 시작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돈으로 손주 학원비를 도와주면 어떨까? 지금 미리 좀 나눠주면 좋지 않을까? 하는 기대 섞인 말들이 슬슬 나오기 시작합니다. 대놓고 말하진 않더라도 은근히 눈치 주고 돌려 말하는 경우도 생기지요. 반대로 형편이 조금 어려워졌다는 이야기를 하면 또 그 나름의 부담이 따릅니다. 이제 아버지가 돈 걱정까지 하시네. 어머니가 투자에 실패하신 건가 하며 자식들이 불안해하고 때론 내가 내린 결정을 의심하는 눈길을 보내기도 합니다. 진심은 걱정일지 몰라도 나로선 괜히 내 삶을 감시받는 기분이 들 수 있습니다. 가족이 나를 도와주려는 마음은 고맙지만 그게 내 삶의 결정권을 조금씩 빼앗아가는 방식이라면 그건 결코 편한 일이 아닙니다. 이제 그 돈은 이렇게 쓰셔야 해요. 그 집은 정리하고 작게 옮기세요 등등.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이야기가 흘러갈 수도 있지요. 마치 내 삶의 운전대를 내가 아닌 누군가가 잡고 있는 느낌.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재정 상황에 대해서는 꼭 필요한 만큼만, 그리고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만 나누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법적 문서나 유언장, 재산 계획은 분명하게 준비하되 구체적인 금액이나 투자 정보, 생활비 같은 건 굳이 다 말할 필요 없습니다. 이건 비밀이 아니라 내 인생을 지키는 방식입니다. 정보를 덜 알수록 가족은 나를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고 관계도 오롯이 사랑과 존중 위에 남게 되거든요. 끝으로 한 말씀 더 드리자면 돈은 숫자일 뿐이고 내 인생의 진짜 가치는 내가 얼마나 자유롭고 평온하게 살고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 나만의 재정적 경계선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짜 지혜로운 삶 아닐까요? 마무리하며 오늘 이야기 잘 들어보셨지요? 가족에게 모든 것을 다 말하지 않는다는 건 절대 마음을 닫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평화롭고 더 지혜롭게 관계를 이어가기 위한 따뜻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얻게 되는 가장 큰 선물 중 하나는 무엇을 말할지, 무엇을 간직할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분별력 아닐까요? 지금까지 함께 나눈 5가지 재정 이야기, 사소한 건강 문제, 가족 갈등에 대한 의견, 지난 일의 후회, 그리고 재정 상황 전반, 이 중 어느 하나라도 여러분의 삶에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평온함과 자존감을 지키는데 오늘의 이야기가 힘이 되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함께 나눠주세요. 그리고 아직 삶의 교훈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건강히 지내세요.